자, 이번 소식은요, 소종석 국장 그리고 홍종선 기자 이 두 분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먼저 이번 순서는요, 커피 프랜차이즈의 대표와 여자 연예인의 이별 전쟁 진실 게임. 자, 이게요,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사귀던 여자 연예인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한 남성의 이야기인데, 글쎄요, 오늘요, 이 남성이 아주 발끈했습니다. 너무 상황이 억울하다면서 입장을 언론에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협박 공갈이 아니었고 혼인빙자 사기였다라고 이 남성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남성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그 여성의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 돈 잘 쓰다가 같이 사귀면서 결혼한다 그래서 돈도 쓰게 해주고 용돈도 주고 내 돈 잘 쓰다가 결혼 얘기 끝내니까 갑자기 결혼 얘기 없다는 식으로 하면 이거는 혼인빙자 아닙니까? 사기? 오빠, 내가 언제 결혼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 그래요? 왜냐면요, 이게요. 갑자기 여자 목소리를 계속 하려니까 진짜 당황해요.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돈을 줄 때, 야, 나는 너랑 정말 결혼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조건 이렇게 돈을 준 건데, 내가 갑자기 이렇게 내가 결혼 안 한다고 헤어지면 나는 뭐가 되니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 결혼을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진 않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사귀면서 나한테 이렇게 물질적으로 준 건데, 네. 선물을 받은 건데, 그러면 액수는 좀 클지언정. 이제 헤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걸 돈을 돌려내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소리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남성의 입장에서 또 억울한 거 하나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언론에 어제 보도되기로는요, 치사하게 줬던 물건을 다 뺏어가고 돈까지 협박해서 받아낸 아주 치졸한 사람으로 묘사가 됐지만 사실은 헤어지는 데 대해서 좀 속이 상해서 발끈해서 돌려달라고 했었던 것뿐이다 라고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되거든요. 저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 얘기는 내가 당한 게 억울하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받은 거를 이제 돌려달라고 얘기했다. 네. 근데 아까 물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당한 게 억울해서 순간적으로 돌려받은 건 맞는 건데 문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약간 수단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많은 사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은요. 여자친구가 있어서 선물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자친구가 바람이 났어요. 네. 회사에 있는 유부남 상사하고. 네. 그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 사람이. 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귀면서 돌려준 선물을 다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돌려받은 거죠. 네. 그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이 프랜차이즈 대표가 그것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수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너한테 지금 퍼본 게 얼마인데. 네. 너 이렇게 나 헤어질 거면 그냥 내가 받은 선물 다 줘. 그래서 여자가 그래 줄게 하고 쿨하게 끝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네. 아니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그 물건이 아까워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벌 만큼 벌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 없다고 뭐 못 살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기분이 나빠서 달라고 그랬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서 달라고 그랬건. 네. 그래 내가 빚 내가지고 10억 여행도 됐는데 내가 빚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받았건 간에. 아하. 목적은 상관없이 어쨌든 내가 돈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이 있으면 검찰에 처벌하는 거죠. 당신은 돈이 많은데 이거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내가 봐줄게 뭐 이러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 비용이 2억, 쇼핑에 3억, 해외여행에 2억, 어이구. 선물 구입비가 1억, 카드값이 9천만 원, 월세 6천만 원을 내줬다. 현금 10억 주고 사줬던 침대, 가전제품도 모두 돌려줘. 자, 이게 가격이 빠지고 어제 보도될 때는 그냥 뭐 냉장고, 침대 등 가전제품도 모두 돌려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많이는 썼네요. 예, 내용이 액수까지 드러나니까 좀 상황이 그렇죠. 다르잖아요. 거 봐요. 지금 그냥 준 돈이라고 치기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사의 2억에 월세가 6천만 원이면 고급 오피스텔 보증금의 월세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그렇겠죠. 뭐 월세도 있으니까 이사에. 네. 쇼핑 사면 해외여행, 뭐 많이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구입해 내가 선물 준 거고, 쇼핑하면 뭐 돈 주든지 뭐 그러지 네. 않겠습니까? 카드 9천만 원 별도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저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두 남녀 사이에 조건이라면. 네. 예를 들면, 그러면 조건부 계약은, 이런 계약은 불법이지만, 네. 야, 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다 해줄 테니까, 네. 뭐 나한테 너는 뭘 해줘. 네. 라든지, 나랑 만지지 뭐 결혼을 해줘. 뭐 이랬다면 모를까. 물론 그런 계약이 있다면 그건 무효인 계약인데, 그게 아니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제가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남성이 정말 또 억울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말해야겠다라고 해서 언론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보여주십시오. 1억 6천만 원을 협박해서 받았다 또는 돌려달라고 해서 받았다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돈 다시 다 돌려줬다는 겁니다. 여자한테 받아냈지만 나중에 다시 1억 6천만 원 다시 아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줬습니다. 근데 마치 1억 6천만 원을 뜯어낸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돼서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금방 돌려줄 거 왜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 왜 드렸냐면요. 네. 모든 재산범죄가 그래요. 돈이 인마이 포켓 하는 순간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네. 뇌물도 마찬가지고 횡령, 사기, 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의 집 가서 물건 딱 훔쳐왔습니다. 네. 그럼 나는 절도예요. 훔치는 집에 가서 순간. 하룻밤 자고 생각하니까 큰일 나는데 돌려줘야 되겠는데 가서 돌려줘도 절도는 성립한다. 다만 이게 돌려줬을 때는 형량이 좀 줄어드는 건 있지만 죄의 성립에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홍 기자님 아까부터 하실 말씀이 있다고 계속 손을 드셨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지금 네. 사랑, 이별 전쟁이잖아요. 네. 이걸 좀 연대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2013년 7월에 사귀기 시작해서 2014년 12월까지 이제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 지금 이제 보도가 됐던 돈을 줘라 해가지고 1억 6천만 원을 송금을 하고 뭐 명품 49점, 뭐 시계 2개, 귀금속 3개, 뭐 가전제품 3개에서 57점을 돌려준 게 네. 2015년 1월이에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아까 나온 내가 지금 집 얻어주는데 2억, 뭐 월세를 다달이 내준 게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행비 다시 3억. 네, 10억을 돌려줘라. 라고 한 거는 2016년 2, 3월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미 2015년 1월에 돌려줬든 어쨌든 1억 6천만 원을 받았고 네. 57점에 선물했던 걸 돌려받았는데 아하. 바로 뒤이어 일어나는 게 아니라 2016년 2, 3월 1년여 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 벌어진 돌려달라고 일입니다. 그랬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여자친구였던 이 연예인 A씨가 느꼈을 부담감, 거기다가 지금 다 알려줬듯이 연예인이거든요. 네. 그냥 돌려줘. 이거 좀 여자 연예인이 느낀 부담감이 내가 지금 1억을 어디서 구하지? 10억을 어디서 구하지? 이게 아니에요. 네. 나 영상 있다, 푼다. 1시간 있다가 확인해라. 아하. 전화기 끄고 자라.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연락을 하겠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못 살게 하겠다. 이혼 보내겠다. 협박이 있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함께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남성 입장을 좀 대변해서 억울함을 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과정인데 글쎄요, 뭐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니 하정대 위원께서 또 웃으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이제 김태현 변호사는 좀, 아까 여성 편이었고, 이제 남성 편을. 편이라기보다는요. 뭐 예.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해 예, 준 거죠. 또 이제 약간 여성 편을 이렇게 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두 사람이 지금 이제 나이도 47세, 28세잖아요. 그래서 과연 진실로 진짜 사랑을 해가지고 1년 반 동안 사귀었을까? 그리고 1년 반 동안 사귀면서 쓴 돈이 10억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자가 남성이 이제 물질적인 부가 있으니까 여러 상황을 만들어서 돈을 쓰도록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로서는 들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지금 어떻게 해서 여자는 다른 여자가 있어도 헤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진실한 사랑을 하지 않은 것 같다. 네. 돈을 매개로 미모와 돈이 서로 매개로 돼가지고 만남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좀 지켜는 봐야 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여자 입장이 아니고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면 남자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혼을 목적으로 나는 돈을 준 거다. 네. 근데 우리가 심심치 않게 이제 결혼을 목적으로 돈 떠내는 거 이런 게 많이 이제 보도가 되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런 경우들은 신분을 속이고, 야, 내가 말이야, 의사인데 말이지. 병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 얼마 좀 가져와봐.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건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만약에 남자가 이제 본인의 어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 뭔가가 있다면, 그건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네. 아직까지 뭐 그런 거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남자가 좀 불리한 건 맞습니다. 자, 이 사건 결과를 지켜봐야 되니까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